안녕하세요. 한 줄 일기입니다. 오늘은 지독히도 힘들었던, 그러나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연자분의 친언니 인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으로 이 사연의 당사자인 주인공의 여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교육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간호사 생활을 하시다 결혼을 하시면서 가정주부로 살고 계시는 어머니 밑에서 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5가족이 살았습니다. 특히 저희 언니는 집안의 첫째로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실과 바늘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고 친척이나 동네 분들께 목련처럼 예쁜 아이라고 불릴 정도로 순수하고 착한 언니였죠. 하지만 그렇게 행복만으로 가득했던 언니의 삶이 성인이 되면서 불행한 삶으로 바뀔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봄날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다 교통사고가 나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은 형편이 점점 안 좋아졌고 대학 진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던 언니는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언니에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졸업할 때까지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언니는 대학은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 그것부터 배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실과 바늘로 뭐든 만들기를 좋아했던 언니는 패션 공부를 하겠다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운 끝에 집에서 가까운 의류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유난히 책임감도 강했던 언니는 밤낮으로 일해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언니와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가 자기 친오빠를 언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더랍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언니 맘에 꼭 들을 거라고 하면서요. 언니는 그 당시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을 때라 돈을 좀 더 벌어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동료가 차 한잔 하자고 데려간 곳에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동료 오빠였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언니는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예의도 없는 것 같고 말도 거칠게 하고 건들거리는 게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저는 지금 저희 집 형편상 누굴 만나고 할 여유가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네요. 그런데 남자가 다음날 회사 앞까지 찾아왔고 퇴근하는 언니를 반 강제로 끌고 가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 엄마와 동생들 책임지겠다며 자기랑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언니 보고는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더래요. 그때는 대답을 안 했고 차만 마시고 헤어졌답니다. 그런데요, 남자는 며칠 동안을 회사 앞에서 언니를 기다렸대요. 언니는 그 사람 때문에 퇴근도 제 시간에 못하고 늦은 밤이 돼서야 퇴근을 하곤 했고요. 하루는 그날도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언니 팔을 잡아 끌더니 차에 태우더랍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그때 당시 유명했던 미사리 라이브 카페촌이었대요. 그곳에서 몇 시간을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언니는 몇 번을 더 만났답니다. 남자는 전에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서 지금 다시 물어보겠다며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또다시 묻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말을 했답니다. 패션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요. 그러자 남자는 하고 싶어하는 패션 공부 마음껏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니는 몇 달 후 남자를 집에 데려와 엄마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엄마는 첫인상도 그렇고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결혼 못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첫인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찾아왔어요. 정말 언니한테 잘하겠다고 집장만도 다 했고 살림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언니만 그 집에 들어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언니를 편히 살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하고 결혼 승낙을 하셨고 언니는 그렇게 몇 달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언니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좋아 보였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였죠. 제 눈에는요. 그런데요. 그게 다 가면이었습니다. 결혼은 정말 서로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된다는 말이 맞더군요. 건물이며 돈이 좀 있었던 그 집안 사람들은 결혼할 때 사준 신혼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언니를 무시하며 말끝마다 없는 집에서 시집 왔으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모든 일을 언니에게 다 시켰다네요. 언니는 마음이 여리고 착하다 보니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 황당했던 건 언니 직장 동료였던 남자 여동생은 직장을 그만두고 언니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언니는 그 남자에게 우리 둘만 살면 안 되냐고 했다가 폭언을 들었고 시누이라고 하죠. 그 시누이는 끝내 언니 집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니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며 언니에게 식사부터 간식까지 다 해달라고 요구했다네요. 그전에는 정신적 고통이 컸다 하면 그때부터는 육체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했던 거죠. 언니는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늘 힘들어했죠. 그런데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도 남자가 퇴근해 오면 그 시누이란 여자는 말을 지어내서 언니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고 언니가 그 남자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맞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저와 남동생은 그 말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갔고 한바탕 난리를 피고 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숙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언니를 집으로 데려온 지 일주일도 안 돼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을 한 후에도 지옥 같은 생활은 계속되었고요. 다만 손찌검은 임신한 아이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네요. 힘들게 10달을 다 채워 이쁜 딸을 낳았어요. 언니는 딸이 태어났으니 이제 조금은 덜 힘들지 하겠지 생각했다네요. 하지만 언니의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언니는 약했지만 엄마는 강했습니다. 언니는 딸을 낳고 결심을 했대요. 내 딸은 절대로 나처럼 키우지 않겠다고요.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 그려지더랍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와 패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집안일 하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 독학으로 공부를 해 유럽에 나갈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렇게 3년을 공부했고 딸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언니는 시댁 식구들에게 출국하는 당일날이 되어서야 알렸대요. 그것도 전화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했을 거라고요. 저와 동생은 그동안 있었던 언니의 힘든 결혼 생활을 엄마한테는 비밀로 했었습니다. 속상해 하실 게 뻔하니까요. 누구보다 언니를 이뻐했던 엄마였거든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언니 유학 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앞으로는 절대 무시당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기죽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언니는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언니의 외국 생활은 만만치 않았대요. 이탈리아어는 영어와 달라 언어 장벽에 부딪혔고 거주증이 없어 밤낮으로 숨어 지내야 했답니다. 잠잘 곳이 없어 골목 맨바닥에서 자기도 했고 배를 고를 때도 많았다고 하면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보긴 처음이었대요. 언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손녀딸을 데려가겠다고 엄마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쳤고 엄마가 완강하게 거부하니 언니가 살던 집을 자기가 사준 집이라며 팔아버렸습니다. 엄마는 언니 유학자금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업을 하면서 공장에 다니셨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월급으로 그 빚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빚을 갚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 연락을 하던 언니에게서 1년 이상 연락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잘할 거라고 믿었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소식이 없던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탈리아로 간 지 딱 2년 만이었죠. 유학비자로 갔던 언니는 1년마다 체류 허가증을 갱신받아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자리를 좀 잡았다고 미안하다며 좀 더 고생하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7년을 해외에서 고생한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더 이상은 그 사람하고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혼해 줄 사람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잘하겠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랍니다. 그러나 언니가 끝까지 이혼을 고집하자 또다시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멍들고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언니는 늦은 밤 그 사람이 잠든 사이 딸아이를 데리고 엄마 집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인 언니의 모습을 본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저희는 다시 이탈리아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우린 그 남자 가족들이 찾아올 거라 생각해 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희는 친척집에 며칠간 머물렀어요. 언니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 살 때 다녔던 직장에서 언니는 다시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4년을 더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딸과 살기 위해 모았던 돈으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해 이혼을 했고요.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언니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딸아이 양육권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던 중학생이었던 딸은 엄마와 살겠다고 하더랍니다. 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요. 돌아 힘들게 살아온 언니는 지금도 패션 일을 하며 지내고 중학생이었던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지금 웃고 지내지만 지나온 삶을 가끔 얘기할 때면 지금도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 뼈저리게 후회된다고요. 다시 예전의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처럼은 절대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언니가 미소를 짓네요.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언니를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언니의 사연을 들으시고 공감이 되시면 저희 언니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힘든 일 많으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란 믿음으로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지륙이었습니다.